이 영화에서는 단순히 치주하는 형사들하고 피의자 그런 공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대기하면서 기사를 쓰기 위해서 기다리는 기자들도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포착을 합니다. 오른쪽에 앉아서 뭔가에 골똘히 있는 저런 기자부터 해서 경찰과 대화를 나누는 기자, 뭔가라도 정보를 좀 얻어내고 정리하고 그러고 대기하는 그런 장면들이죠. 정면에 보이는 이 중에서 여인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베테랑 기자가 나는 12시간 이상도 기다려봤다고. 다른 한 명이 3시간째 들어가서 왜 안 나오는 거야? 뭐 여러 가지 이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때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하면 그냥 단순한 그런 명절, 휴일이 아닙니다.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부활절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명절이에요. 그날 이제 푸아그라, 거위간도 먹고요. 그리고 생굴도 먹고, 그리고 샴페인까지 마시는 아주 특별한 날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사건의 기사를 쓰기 위해서 언제 집에 돌아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 이브를 통해서 다양한 소품들로 보여주지만 이런 크리스마스 이브를 배경으로 사건 전체가 좀 더 다양한 톤을 띠는 분위기라 이 역시도 적절한 선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소품들도 등장을 할 거고요. 크리스마스 이브의 분위기, 눈도 내릴 거고요. 이런 분위기들이 좀 더 이 영화에 어떤 생기를 불어넣고 이 영화를 좀 더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우리한테도 좀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나왔고요. 아니, 지금 뭐라도 한마디 해줘야죠. 어떻게 되어가는 겁니까? 뭐 이런 분위기죠. 아니, 내용은 전담이 앙뚜안 형사이기 때문에 앙뚜안 형사한테 나중에 물어봐야 된다. 그리고 저 사람 지금 뭐 들고 있습니까? 조그마한 나무 들고 있죠. 저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장식하려고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앙뚜안이 아무 말도 안 하던데, 그러니까 저기 베테랑이 얘기합니다. 아니, 나 지금 20년째 여기 출입하고 있다고 뭔가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냥 가버리니까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부분 상당히 재밌는 장면이죠. 그런데 한 명이 나가면 이 영화에서는 꼭 한 명이 들어오더라고요. 자, 눈이 내리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 여자가 체포대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 여자는 매춘부고요. 나중에 이 여자는 또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면이 전환을 해서 이제는 세 개의 장면이 교차 편집이 되면서 등장을 하거든요. 첫 번째, 첫 번째, 앙뚜안 형사의 상관이죠. 전화를 받으면서 로, 어, 첫 번째, 앙뚜안 형사의 상관이죠. 치료하는 방식을 첫 번째, 앙뚜안 형사의 상관이죠. 다양한 치료 방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전화를 합니다. 자기 개인적인 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는 눈이 내리고요. 그러면서 중간에 뜨문뜨문 도라한테 진술서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개인적인 통화하는 거고요. 그런데 당신 거기에 있었어, 없었어? 당신 진술서에 여전히 당신 진술서에 여전히 불만이 있어요? 당신 진술서에 여전히 불만이 있어요? 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거기 없었다고요. 그리고 여기도 모리스가 벌써 잡혀온 겁니다. 저 거기 없었다고요. 그리고 좀 전에 잡혀온 여인도
vous dis que j'y étais pas. Puisque je vous dis que j'y étais pas. Ah. J'y étais pas, 그리고 전부 다 지에떼빠. je vous dis. 이 앙뚜안, 네, 이제 세 개의 장면이 교차 편집되면서 지에떼빠라는 말을 동일하게 하게 됩니다. 나 거기 없었다고요 하는 거거든요. 그 똑같은 문장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의 취조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 전화를 받고 있는 사람은 앙뚜안의 상관이죠. 자기 개인적인 통화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뜸은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당신 진술서에 동의하지 않아요? Déclaration. Mais je vous dis que j'y étais pas. 메주부디 지에떼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거기에 없었다고요. 그 다음에 장면 전환하고요. J'y étais pas. 지에떼빠. 저도 거기에 없었다고요. J'y étais pas, 그리고 지에떼빠 하면서 저도 거기에 없었다고요. 다 이렇게 그 지에떼빠 나는 거기에 없었어요라는 문장을 통해서 이렇게 장면을 교차 편집시키면서 다양한 상황들을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je dis. 그리고 이제 Putain, va. 그 옆으로 그리고 이 장면으로 돌아오는 거죠. 여기 어딥니까? 그리고 이 장면으로 돌아오는 거죠. 여기 어디예요? 그리고 이 장면으로 돌아온 겁니다. 여기 그 범죄자 그 신문하는 곳이죠. 그 파울로. 그리고 여기 어디입니까? 파울로 계속 취조하는 그 장소잖아요. Allez, je me bats. 그 장소에서 한 명이 나갑니다. 나는 갈게. Dis donc, si tu passes chez Benedetti, fais-nous préparer des casse-croûtes. Entendu. 나중에 우리 샌드위치라도 하나 준비해와. 이런 얘기고요. Mon vieux, être chaud. 여기 장소, On t'a vu la veille à la banque. Et puis ce qui vous dit qu'il y était pas? Crétin, va. Ce monsieur a pas pu me l'avouer qu'il avait de Paris, j'y étais pas. On t'a vu la veille à la banque. Et puis ce qui vous dit qu'il y était pas? Crétin. Ah, va. Il avait de Paris, j'y étais pas. On t'a vu la veille à la banque. Et puis 네, 지금 이 장면도 재밌습니다. 지금 이 장면도 재밌습니다. 아까 그 세 장면, ce qui vous dit qu'il y était pas? Et le juge. Ah oui, il neige. Ah oui, il neige. Et le juge. Ah oui, il neige. Oui, heureusement que vous avez la voiture de votre cousin. Merci de vos voeux. Vous pareillement, bon Noël. Non, non, ça ne traîne pas tant que ça, monsieur le juge. Oui, évidemment. Oui, heureusement que vous avez la voiture de votre cousin. 그리고 이 장면, 재밌는 장면입니다. 지금 앙뚜안의 상관이 도라랑 같이 있는 장면인데요. 그리고 이 장면, 지금 앙뚜안의 상관이 도라랑 같이 있는 장면이죠. 뭔가 취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런 취조를 하고 있는 장면들이 4개가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교차 편집이 되는데요. 이 장면 역시 상당히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지금 앙뚜안의 상관이죠. 그 경찰에서 상당히 높은 파트롱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 장면 여전히 흥미롭습니다. 지금 전화기를 잡고 있는 사람은 앙뚜안의 상관이잖아요. 상당히 높은 직책에 있는 형사잖아요. 그런데 전화를 받고 있고요. 그 옆에 지금 전화를 이 장면 역시 상당히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앙뚜안의 상관이죠. 아주 높은 위치의 형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도라가 있습니다. 예전 장면 기억하시겠어요? 나는 노트르담에 이 장면 역시 상당히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지금 전화를 받고 있는 사람은 앙뚜안 형사의 상관이죠. 꽤 높은 직책의 형사인데요. 지금 전화를 받고 있는 그 대상은 바로 판사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하나의 권력에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한테 의존적이라는 걸 또 보여주는 장면이죠. 예전에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앙뚜아는 열심히 일하고 취조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 아이하고 가족들이 크리스마스 이브 그때쯤 우리 네, 이 장면 역시 상당히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지금 전화를 받고 있는 사람은 이 장면 역시 상당히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이 장면 역시 상당히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전화를 받고 있는 사람은 앙뚜안의 상관이죠. 아주 높은 직책의 형사인데요. 본인 역시 복종해야 되는 분위기로 보이죠. 바로 그 판사의 전화입니다. Merci de vos vœux.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요. Vous pareillement, bon Noël. Non, non, ça 우리 일하는 중이라고요. ne traîne pas tant que ça, monsieur le juge. 네, 그게 아니라고요. 하면서 이 사람 역시 의존적인 거죠. 그 모습을 아주 묘한 시선으로 보고 있는 도라고요. 이 영화 안에서 우리는 가장 힘센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대사 있었잖아요. 택시 운전사가 도라를 지목할 때 바로 그런 부분을 또 간접적으로 얘기해주는 그런 대사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루이 주베 위에 한없이 자기는 자유로울 것 같고 성당에 다들 일하고 있을 때 노트르담에 가서 가족들 때문에 미사도 가고 그러는 형사잖아요. 그런데 그 역시 지금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사건 빨리 해결하라고 하는 거죠, 판사가. 그런 장면이고요. 한숨까지 내쉬고요. Évidemment. Vous persistez. 그리고 빨리 사건을 해결해야 되니까 막 재촉을 하는 겁니다. 당신 여전히 그 진술서에 동의 안 하려고 계속 그렇게 해? Dans vos déclarations. Mais je vous dis que 주부디 지에떼빠 얘기를 합니다. 나 거기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지에떼빠 이 문장을 가지고 계속해서 앞으로 세 개의 장면이 계속 교차 편집되면서 그 뉘앙스를 보여줍니다. 이런 부분도 프랑스 영화의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Puisque je vous dis, 비스크 주부디 c'était pas. 지에떼빠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 거기 없었다고요. 좀 다른 그런 톤으로 여기 이야기합니다. 모리스의 톤은 아주 좀 뭐랄까 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리고 너무 피곤해하는 그런 뉘앙스의 톤이었고요. 형사들이 그 주위에 꽉 둘러싸고 있고 여전히 바깥의 창을 통해서 눈이 보입니다. j'étais pas, je vous 여기서도 창에 눈이 보이고요. 아주 그 앙칼진 목소리로 지에떼빠 역시나 좀 전에 잡혀온 그 매춘부도 지에떼빠 외치고요. Ce monsieur a pas Qui était pas. 다음 장면 너무 재밌습니다. 저기 한 사람이 지에떼빠 또 얘기하죠. 계속해서 그 전 대사는 형사가 이 파울로를 취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까 그 이 장소 나왔었죠. 파울로 보고 당신 그 전날에 파울로 너 은행 그 옆에 있었던 거 맞지? 이랬더니 저기 몸집이 좋은 형사가
아니, 파울로가 아까 거기 없었다고 그가 말했다고요. Crétin, va. 그래서 이 나쁜 놈, 이 멍청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파울로한테 하는 얘기고요.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이 사람 먼저 가겠다고 합니다. 뭘 들고요. Chouette, l'avion.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 형사들이 올 때 그 샌드위치 같은 거 좀 사와. 알았다고 얘기하면서 Avec vous? 아, 나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계속 치조를 하고 싶지만 내가 칠면조 고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집에 가져가지 않으면 우리 집에서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낼 수가 없어. 아, 참 미안하네. 이런 뉘앙스입니다. C'est moi qui ai la 네. 그리고 나오는 이 장면 상당히 그 독특한 장면이라 저 나름대로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할까 생각을 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그 치조하고 있는 바깥 공간에서 엄청나게 많은 기자들, 그리고 치조하는 사람들, 그리고 개별적으로 하나, 둘씩 이렇게 다 꽉 찬 느낌으로 방 안에서 보여줬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횡한 공간, 이 의미는 그리고 이게 상당히 길게 보여지거든요. 지금 처음으로 등장한 저 형사가 이 공간을 가로질러서 계단을 내려가서 밖으로 나가는 것까지 계속해서 카메라가 쫓아갑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태까지 계속 이 경시청에 그런 압박돼 있는 공간을 봤잖아요. 그리고 뭔가 숨 막히는 느낌에서 이게 탁 트여져 있는 첫 느낌으로 나온과 동시에 이 안에 뭔가 쓸쓸함과 뭔가 냉정함이 또 다른 방식으로 이 장면을 통해서 부각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전히 여기서 그 분주하게 움직여도 우리는 이 장소가 어딘지, 여기가 얼마나 냉엄한 현실이 오고 가는지, 그 안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이 이 안에서 쥐어짜지고 뒤틀리고 하는 그런 어떤 무시무시한 곳이기도 한 건지, 그런 거를 그 안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마치 냉정한 시선으로 보고 있는 이 장소의 자체가 그런 냉소의 시선을 던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이제 그 칠면조를 가지고 집으로 가서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겠죠. 그렇지만 다시 이 공간으로 돌아와야 될 거고, 그리고 이 공간 안에서 자신의 많은 시간을 보낼 거고, 그래서 이 공간 하나를 자체를 통해서 인생의 공허함, 그런 부분을 또 부각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렇게 길게 걸어 나온단 말이에요. 계단을 통과하고요. 여전히 많은 기자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나가면 또 한 사람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좀 전에 그런 심각한 분위기를 이렇게 또 나름대로 유쾌한 분위기로 또 바꿔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계속 영화 자체가 그런 반전,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 데서 그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때 루이 주베가 문 쾅 닫고 나갈 때 모리스가 심각한 느낌으로 획 돌아갈 때 그때 모리스가 보는 제니는 아주 또 놀람이지만 조급함이지만 흥겨움에 있는 그런 조급함이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계속 반전을 깨주면서 그 안에 또 생동감을 주는 그런 연출. 여기서도 좀 전에 그 침울한 느낌이 가득했던 그 공간을 빠져나오자마자 다소 무거워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또 유쾌한 반전이 또 일어나는 거죠. 이 사람들도 얼마나 그 지겹겠어요. 그런데 저런 사람이 들어온 거죠. 그 놀려댑니다. 역시나 같은 기지한 거죠. 막 놀리고 재밌어 하자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 너무하는 거 아니야? 지금 눈 봐. 저 상황에서 내가 내 그 오토바이 탈 수 있겠어? 당연히 이렇게 눈을 맞을 수밖에 없지.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자그마한 그런 즐거움을 통해서 저렇게 그 일상의 그런 지겨움과 일상의 그런 어떤 고통들이 조금씩 해소될 수 있는 하나의 작은 그런 느낌으로
또 이 영화가 그려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도 중간에 짧지만 저런 찰나의 그 웃음들이 그런 삶을 지탱하게 해주고 다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저런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따스한 시선이 좀 교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앙리 조르주 클루조 감독은 상당히 톤 자체는 어둡지만 그 중간중간에 그런 따뜻한 시선을 통해서 일종의 밸런스, 균형을 또 만들어내는 그런 느낌입니다. Qu'est-ce que j'ai pris? J'ai- 그리고 이제 우리는 Je me fâche. 그리고 드디어 우리는 심각한 치조가 이루어지게 되는 장소에 와 있습니다. 루이 주베가 얘기합니다. 도대체 밖에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좀 조용히 시켜. 나가고요. 조용히 하세요 하고 조용히 시키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 장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마지막 치조가 되겠죠. 그 장면으로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마지막 구부를 이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마지막 구부를 이어가면 될 겁니다. 조금만 힘을 내시면 마지막에 또 나름대로의 그 의미 있는 여기서 이제 이즈음에서 제가 구부를 이어가서 시작을 하면 이즈음에서 제가 구부로 이어가면 어떨까 합니다. 이 장면도 상당히 그 재치 있는, 그리고 이 부분에서 구부를 또 이어가면 어떨까 합니다. 이 부분 제가 또 영화 내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들이 연속으로 이어지는 그런 명 시퀀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구부로 이어가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장면인 동시에 제가 너무나 중요한, 그리고 이 부분에서 그리고 이 부분에서 그리고 이 즈음에서 구부에서 다시 이어가면 어떨까 합니다. 이 시작 장면부터 이 시퀀스가 아주 또 중요한 시퀀스인가 동시에 제가 이 영화에서 또 하나의 좋아하는 그런 시퀀스입니다. 그러면 9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화에서는 단순히 치조하는 형사들하고 피의자 그런 공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그 대기하면서 기사를 쓰기 위해서 기다리는 기자들도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포착을 합니다. 오른쪽에 앉아서 뭔가에 골똘히 있는 저런 기자부터 해서 경찰과 대화를 나누는 기자, 뭔가라도 정보를 좀 얻어내고 정리하고 그러고 대기하는 그런 장면들이죠. 정면에 보이는 이 중에서 여인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베테랑 기자가 나는 12시간 이상도 기다려봤다고, 다른 한 명이 3시간째 들어가서 왜 안 나오는 거야? 뭐 여러 가지 이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하면 그냥 단순한 그런 명절, 휴일이 아닙니다.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부활절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명절이에요. 그날 이제 푸아그라, 거위간도 먹고요. 그리고 생굴도 먹고, 그리고 샴페인까지 마시는 아주 특별한 날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사건의 기사를 쓰기 위해서 언제 집에 돌아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런 크리스마스 이브를 배경으로 사건 전체가 좀 더 다양한 톤을 띠는 분위기라
이 역시도 적절한 선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소품들도 등장을 할 거고요. 크리스마스 이브의 분위기, 눈도 내릴 거고요. 이런 분위기들이 좀 더 이 영화에 어떤 생기를 불어넣고 이 영화를 좀 더 그 한편에 À ma place, Accra, voilà. 나왔고요. 아니, 지금 뭐라도 한마디 해줘야죠. 어떻게 되어가는 겁니까? 뭐 이런 분위기죠. 아니, 그 내용은 전담이 앙뚜안 형사이기 때문에 앙뚜안 형사한테 나중에 물어봐야 된다. 그리고 저 사람 지금 뭐 들고 있습니까? 조그마한 나무 들고 있죠. 저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장식하려고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앙뚜안이 아무 말도 안 하던데, 그러니까, 저기, 베테랑이 얘기합니다. 아니, 나 지금 20년째 여기 출입하고 있다고 뭔가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냥 가버리니까,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부분 상당히 재밌는 장면이죠? 그런데 한 명이 나가면 이 영화에서는 꼭 한 명이 들어오더라고요. 자, 그 눈이 내리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 여자가 체포대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 여자는 매춘부고요. 나중에 이 여자는 또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장면 역시 상당히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전화를 받고 있는 사람은 앙뚜안의 상관이죠. 아주 높은 직책의 형사인데요. 본인 역시 복종해야 되는 분위기로 보이죠. 바로 그 판사의 전화입니다. Merci de vos vœux.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요. Vous pareillement, bon Noël. Non, non, ce 아, 우리 일하는 중이라고요. ne prenne pas tant que ça, monsieur le juge. 네, 그게 아니라고요. 하면서 이 사람 역시 의존적인 거죠. 그 모습을 아주 묘한 시선으로 보고 있는 도라고요. 이 영화 안에서 우리는 가장 힘센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대사 있었잖아요. 택시 운전사가 도라를 지목할 때 바로 그런 부분을 또 간접적으로 얘기해주는 그런 대사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루이 주베 위에 한없이 자기는 자유로울 것 같고 다들 일하고 있을 때 노트르담에 가서 가족들 때문에 미사도 가고 그러는 형사잖아요. 그런데 그 역시 지금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사건 빨리 해결하라고 하는 거죠, 판사가. 그런 장면이고요. 한숨까지 내쉬고요. Évidemment. Vous persistez. 그리고 빨리 사건을 해결해야 되니까 막 재촉을 하는 겁니다. 당신 여전히 그 진술서에 동의 안 하려고 계속 그렇게 해? Dans vos déclarations. Mais je vous dis que 주부디 지에떼빠 얘기를 합니다. 나 거기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지에떼빠 이 문장을 가지고 계속해서 앞으로 세 개의 장면이 계속 교차 편집되면서 그 뉘앙스를 보여줍니다. 이런 부분도 프랑스 영화의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Puisque je vous dis, 비스크 주부디 n'était pas. 지에떼빠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 거기 없었다고요. 좀 다른 그런 톤으로 여기 이야기합니다. 모리스의 톤은 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리고 너무 피곤해하는 그런 뉘앙스의 톤이었고요. 형사들이 그 주위에 꽉 둘러싸고 있고 여전히 바깥의 창을 통해서 눈이 보입니다. j'étais pas, je vous 여기서도 창에 눈이 보이고요. 아주 그 앙칼진 목소리로 지에떼빠 역시나 좀 전에 잡혀온 그 매춘부도 지에떼빠 외치고요. ce monsieur a pas Qui n'était pas. 다음 장면 너무 재밌습니다. 저기 한 사람이 지에떼빠 또 얘기하죠. 계속해서 그 전 대사는 형사가 이 파울로를 취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까 그 이 장소 나왔었죠. 파울로 보고 당신 그 전날에 너 파울로 너 은행 그 옆에 있었던 거 맞지? 이랬더니 저기 몸집이 좋은 형사가 아니 파울로가 아까 거기 없었다고 그가 말했다고요. Crétin, va. 그래서 이 나쁜 놈, 이 멍청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파울로한테 하는 얘기고요.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이 사람 먼저 가겠다고 합니다. 뭘 들고요. Chouette, hein. 그 형사들이 올 때 그 샌드위치 같은 거 좀 사와.
알았다고 얘기하면서, 나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계속 치조를 하고 싶지만 내가 칠면조 고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집에 가져가지 않으면 우리 집에서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낼 수가 없어. 참 미안하네. 이런 뉘앙스입니다. C'est moi qui ai la 네. 그리고 나오는 이 장면 상당히 그 독특한 장면이라 저 나름대로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할까 생각을 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그 치조하고 있는 바깥 공간에서 엄청나게 많은 기자들, 그리고 치조하는 사람들, 그리고 개별적으로 하나, 둘씩 이렇게 다 꽉 찬 느낌으로 방 안에서 보여줬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횡한 공간, 이 의미는 그리고 이게 상당히 길게 보여지거든요. 지금 처음으로 등장한 저 형사가 이 공간을 가로질러서 계단을 내려가서 밖으로 나가는 것까지 계속해서 카메라가 쫓아갑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태까지 계속 이 경시청에 그런 압박돼 있는 공간을 봤잖아요. 그리고 뭔가 숨 막히는 느낌에서 이게 탁 트여져 있는 첫 느낌으로 나온과 동시에 이 안에 뭔가 쓸쓸함과 뭔가 냉정함이 또 다른 방식으로 이 장면을 통해서 부각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전히 여기서 그 분주하게 움직여도 우리는 이 장소가 어딘지, 여기가 얼마나 냉엄한 현실이 오고 가는지, 그 안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이 이 안에서 쥐어짜지고 뒤틀리고 하는 그런 어떤 무시무시한 곳이기도 한 건지, 그런 거를 그 안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마치 냉정한 시선으로 보고 있는 이 장소의 자체가 그런 냉소의 시선을 던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이제 그 칠면조를 가지고 집으로 가서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겠죠. 그렇지만 다시 이 공간으로 돌아와야 될 거고, 그리고 이 공간 안에서 자신의 많은 시간을 보낼 거고, 그래서 이 공간 하나를 자체를 통해서 인생의 공허함, 그런 부분을 또 부각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렇게 길게 걸어 나온단 말이에요. 계단을 통과하고요. 여전히 많은 기자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나가면 또 한 사람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좀 전에 그런 심각한 분위기를 이렇게 또 나름대로 유쾌한 분위기로 또 바꿔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계속 영화 자체가 그런 반전,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 데서 그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때 루이 주베가 문 쾅 닫고 나갈 때 모리스가 심각한 느낌으로 획 돌아갈 때, 그때 모리스가 보는 제니는 아주 또 놀람이지만 조급함이지만 흥겨움에 있는 그런 조급함이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계속 반전을 깨주면서 그 안에 또 생동감을 주는 그런 연출. 여기서도 좀 전에 그 침울한 느낌이 가득했던 그 공간을 빠져나오자마자 다소 무거워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또 유쾌한 반전이 또 일어나는 거죠. 이 사람들도 얼마나 그 지겹겠어요. 그런데 저런 사람이 들어온 거죠. 그 놀려댑니다. 역시나 같은 기지한 거죠. 막 놀리고 재밌어 하자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 너무하는 거 아니야? 지금 눈 봐. 저 상황에서 내가 내 그 오토바이 탈 수 있겠어? 당연히 이렇게 눈을 맞을 수밖에 없지.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자그마한 그런 즐거움을 통해서 저렇게 그 일상의 그런 지겨움과 일상의 그런 어떤 고통들이 조금씩 해소될 수 있는 하나의 작은 그런 느낌으로 또 이 영화가 그려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도 중간에 짧지만 저런 찰나의 그 웃음들이 그런 삶을 지탱하게 해주고
다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저런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따스한 시선이 좀 교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앙리 조르주 클루조 감독은 상당히 톤 자체는 어둡지만 그 중간중간에 그런 따뜻한 시선을 통해서 일종의 밸런스, 균형을 또 만들어내는 그런 느낌입니다. 드디어 우리는 심각한 치조가 이루어지게 되는 장소에 와 있습니다. 루이즈베가 얘기합니다. 도대체 밖에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좀 조용히 시켜. 조용히 하세요 하고 조용히 시키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 즈음에서 9부에서 다시 이어가면 어떨까 합니다. 이 시작 장면부터 이 시퀀스가 아주 또 중요한 시퀀스인가 동시에 제가 이 영화에서 또 하나의 좋아하는 그런 시퀀스입니다. 그러면 9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